그 다음에 2번 오세요. 네, 2번은 항상 지문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표 2에서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제23에서 제21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래서 요거 연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보세요. 기준일 연도에서 입사일 연도를 뭐 할 거예요? 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리 연도 만드는 함수가 뭐죠? 네, 이열 함수예요. y2 치세요. 그리고 거기 교재 밑에 써 있어요. 이열하고 레프트 함수. 그래서 이열 함수 치시고 y2 치시고요.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기준일 먼저 할 거예요. 기준일 연도에서 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요 기준일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래서 F4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F4 하는 이유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F4는 고정일 때. 그래서 F4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구하는 거예요. 입사일 연도에, 기준일 연도에서 무슨 일 연도 뺄 거라고요? 입사일 연도. 그럼 연도니까 또 이열 함수 또 쳐요. 이열 치시고, 그래서 이열 함수 또 오시고. 근데 요번에는 뭐를 뺄 거라고요? 입사일의 연도를 뺄 거예요. 그래서 입사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그러면 지금 연도에서 뭐를 뺀 거예요? 연도를 뺀 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연차 붙이래요. 뭐 붙이래요? 연차.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하시고 연산자 붙이고 큰 따옴표 연차 치고 가로까지 열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게 요거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드냐면은 몇 년 차, 그 다음에 가로하고 뭐 넣는 거예요? 나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차만 치면 안 돼요. 그 뒤에다 뭐까지 여세요? 가로까지 여세요. 그래야 나이만 이제 넣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여시고 그 다음에 또 엔드 또 붙여주세요. 엔드 붙이시고 그 다음에 또 연도를 또 구할 건데 요번에도 기준일 연도 구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 써 있어요. 교재에. 항상 교재 문제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나이는 기준일 연도 빼기 1900년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에 몇 자리요? 2자리. 지금부터 그거 할 거예요. 여기에다 또 2열 치세요. 2열도 치시고 이열을 또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눌러주세요. 기준일. 왜 그러냐면 뭐에 대한 연도를 먼저 구해야 돼요? 기준일에 대한 연도. 그 다음에 F4 몇 번이요? 3번. F4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 닫고
왜 F4 하시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왜 가로 여냐면 거기 써 있어요. 나이 구할 때 기준일 연도 빼기 뭐 더하기요? 1900. 그래서 1900 치세요. 그래서 1900 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앞에 왼쪽에서 몇 자리 갖고 오래요? 앞에서 두 자리 갖고 오래요. 그러면 왼쪽에서 가지고 오는 함수 뭐죠? 레프트예요. 뭐예요? 레프트. 그래서 L2 치세요. 그래서 뭐라고 치시라고요? L2. 그래서 레프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자리 갖고 와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 갖고 오시라고요? 두 자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 주민등록번호에서 몇 글자 갖고 오겠다? 두 글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다 이제 뭐를 붙여 주셔야 되냐면 아까 여기에서 가로 열었죠. 맞죠?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뒤에다가 뭐 해줘야 되죠? 가로 닫아야 되죠. 그래서 엔드 하시고 큰 따옴표 가로 닫기까지.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잠시만요. 왜 이렇다? 잠시만요. 연차 맞고 연차 맞고 그 다음에 이어 맞고 레기 맞고 레프트 맞고 두 개가 닫혀 있구나. 잠시만요. 레프트 맞고 렌즈 맞고 여기 끝났으면 닫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엔드 앞에 가로 하나 닫아줘야 되죠. 혹시 에러 뜨시는 분은. 그래서 2년차 33살 그래서 채우기 엔드를 했을 때 나머지 나오시면 됩니다. 안 나오시는 분 말씀하시고요.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네. 여기 가로 안 닫았어요. 이거 끝났으면 바로 닫았어요. 레프트는 하나만 들어가요. 지금 넣으신 거 미드 함수. 그냥 레프트는 여기에서 두 개. 아까 1폰만 이게 무슨 함수였고요? 표정. 참고로 저도 제 거 틀리면 잘 안 보여요. 네. 내가 내 거 찾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중요한 서류다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주고 오타인자 좀 봐달라고 그러죠. 그게 더 작동 빨라요. 내가 찾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 틀린 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잡아주시고, 저는 이제 수강생분들 거 돌아다니면 잡아주고. 설명 한 번 더 드리면, 이어함수 같은 경우에는 연도 구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모 기준으로 구하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J1에서 H3을 빼면 몇 년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에서 23년 빼면 몇 년 차예요? 2년 차. 이걸로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엔드에서 이런 거 넣는 것도 잘 나와요. 뭐 가로 넣고 뭐 만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안에 넣는 거 이거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함수 같은 경우에는 끝났으면 바로바로 가로도 닫아주셔야 돼요. 저도 그 가로 때문에 아까 에러 떴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끝났으면 가로를 닫고 다음 걸 봐야 되는데, 가로 하나라도 잘못 닫으면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려운 게 진짜 그 정해진 틀에서 뭐 숫자 하나만 더 넣거나 뭐 빼먹거나 그러면 무조건 못 써요. 에러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연도를 구하는데, 나이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서 연도를 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일이 몇 년도죠? 2025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레프트에서 갖고 오면 92만 갖고 와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92년생이에요? 1992년생이에요? 그래서 1900을 뭐 한 거예요? 더해준 거예요. 왜냐면 1900을 안 더해주면 몇 년생이 돼요? 92년생. 그럼 2025에서 92 빼면은 저기 막 1900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그래서 1900을 뭐 해주는 거예요? 더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지금 문제는 지문에 있으니까 여기 1900 더하는구나 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구가 없이 구하시오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3번은 회사에 며칠 출근했냐, 며칠 날 출근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 3에서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회사에 무슨 일을 구해라? 나오는 날을 구하는데, 둘 중에서 맞는 걸 쓰래요. 이데이크하고 워크데이. 그러면 둘 다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 공간에다가 는 ed 쳐보세요. 이데이트. 그래서 이데이트를 쳐봤더니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수를 나타내는 1년 번호래요. 근데 우리 지금 개월수나 뭐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데이트는 아니야. 그러면 지우고 워크데이 쳐보세요. WO.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특정 일의 전이나 후에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뭐를 빼래요? 휴가, 휴일. 그러면 지문에 봤을 때 휴일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워크데이로. 모를 땐 이렇게라도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모르는 채로 끝나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힌트라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있냐 없냐가 되게 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보시면 주말은 제외하래요. 토요일하고 뭐요? 일요일. 근데 이거는 왜 괜찮냐면 워크데이 자체가 평일만 계산하는 함수예요. 뭐만요? 평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스타트 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데이트가 무슨 일이죠? 휴가 출발. 그래서 출발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쉼표. 데이가 날짜 지난 거죠. 지금 며칠 지났죠? 4일. 그래서 4일에 클릭. 그럼 이제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찍으면 여기 뭐 홀리데이 나오는데 이건 건드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휴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저거 세팅은 안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4월 1일 날 출발해서 며칠 동안 휴가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날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날짜 계산을 할 때 뭐는 빼고 계산한다고요? 주말은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워크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하는 함수예요? 평일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드. 그 다음에 태어난 요일.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태어난 요일 같은 거. 그래서 vlookup의 위크데이로 할 건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vlookup 쓰는 이유는 얘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워크데이, 위크데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왜 쓰냐면 요거 구하려고 쓰는 거예요. 1, 2, 3, 4, 5, 6, 7. 그래서 월요일은 몇이요? 1. 화요일은 몇이요? 2.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에다 는 치세요. 표에서 갖고 오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수직으로 갖고 오면 Vlookup, 수평으로 갖고 오면 Hlookup. 근데 여기는 수직이니까 무슨 룩업이에요? Vlookup. 그래서 왜 이래 오나? V 치세요. 그래서 V 치세요. 그래서 Vlookup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찾을 값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1, 2, 3, 4예요. 1, 2, 3, 4를 이용해서 요일을 구할 거예요. 1, 2, 3, 4를 이용해서 요일을 구할 거죠. 그래서 이 요일을 1, 2, 3, 4로 가지고 오는 함수를 위크데이 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W2 치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 때.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가 뭐냐면 날짜를 월화수목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날짜를 뭘로 갖고 오는 거예요? 1, 2, 3, 4 숫자로 갖고 오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래요? 위크데이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 가셔서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요걸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생년월. 네, 그래서 이따가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본인 태어나신 날짜 쳐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시리얼 넘버라고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생년월일을 날짜를 갖고 올 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 몇이요? 15. 그 다음에 쉼표,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요게 키포인트예요.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월요일이 1이죠. 뭐가 1이에요? 월요일이 1이에요. 그러면 요거 선택하는 거예요. 2번. 왜냐면 여기 써있잖아요. 숫자 1이 무슨 요일? 월요일. 요 밑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밑에 건 안 써요. 우리는 1번 아니면 2번 써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일요일이 1이다. 그러면 위에 거. 지금은 월요일이 몇이죠? 1이죠. 그럼 몇 할까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몇 번째 거 선택한다? 두 번째. 요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위크데이 함수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일을 갖고 올 날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옵션만 잡아주면 돼요. 1을 일요일로 볼 거냐 월요일로 볼 거냐. 근데 지금 여기는 1이 뭐죠? 월요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뭐 찾은 거냐면 이건 찾은 거예요. 월요일이면 1, 화요일이면 2, 수요일이면 몇이요? 3. 그래서 지금 이제 찾을 값 찾은 거예요. 무슨 값이요? 찾을 값.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테이블이 표예요. 우리 여기에서 갖고 올 건데, 제 거 잠깐만 봐주세요. 간혹 가다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여기가 안 찍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범위 잡으실 때 무조건 여기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면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반대로부터도. 그래서 위에서 안 눌러지시면 밑에부터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없어요. 범위만 잡히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잡는 이유는 여기에서 갖고 올 거야. 맞죠? 근데 얘를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F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여기 보시면 컬럼 인덱스 넘버예요. 네, 여기에 뭐냐면, 뭐 넘버 나오면, 인덱스 넘버 나오면 대부분 뭐냐면, 몇 번째 거예요? 갖고 올 거냐. 1, 2, 3 갖고 올 거예요? 월화수 갖고 올 거예요? 월화수죠. 그럼 몇 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이거 정확하게일까요? 유사일까요? 이때는 정확히.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1, 2, 3, 4, 5, 6, 7 갖고 오잖아요. 여기 옆에 정확하게 1, 2, 3, 4, 5, 6, 7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정확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숫자면은 유사가 맞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올 것도 뭐죠? 1, 2, 3, 4, 5, 6, 7. 그래서 딱 맞으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확히. 근데 만약에 뭐 1.5, 2.5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그때는 뭐예요? 유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뭐 치세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렇게 날짜가 뜹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 아무 데나 가서 본인 날짜 한번 생년월일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요일날 태어났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 빠져서 아까 우리 여기 범위 잡았잖아요. 범위 잡으면 뭐 누르시라고요? F? 여기 빠져. 자, 헷갈리시면 범위 잡으면 뭐 누르세요? 여기서 엔터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부터 채우기 핸들 다시 해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연습하실 때 잘 안 되시면 교재에도 답 나와 있고 여기도 결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누르시면은 함수 순서는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시면서 계속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 함수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컨트롤 누르신 채로 그 ESC 밑에 보시면 물결 표시 있어요.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네, 함수로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은 결과값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일요일로 쓰잖아요. 컨트롤 누른 채로 물결 표시 그 ESC 바로 밑에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아니라 뭘로 나와요? 함수로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제목까지 다 줘도 되고, 밑에 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여기 다 잡아도 되고, 이렇게만 잡아도 되죠.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V룩업은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네, 여기 영어제가 계속 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룩업 밸류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값이에요? 찾을 값.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게 1, 2, 3, 4, 5, 6, 7로 찾을 거죠. 근데 1, 2, 3, 4, 5, 6, 7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뭘로 만들어준 거예요? 위크데이 함수 가지고 날짜를, 요일을 숫자로 만들어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왜 2를 쳤냐면은 2번이 월요일이 몇이라고요?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이블, 표 예지하는 거예요. 여기 표를 잡는데 얘를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될 때에는 F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여기 2가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1, 2, 3을 갖고 올 거예요? 월화수를 갖고 올 거예요? 월화수 갖고 올 거죠? 그럼 몇 번째 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이스 잡은 이유는 1, 2, 3, 4, 5, 6, 7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요? 정확히. 근데 뭐 1.5 아니면은 뭐 여기에 2가 없고 1, 3이 있어. 그러면 2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유사. 네. 유사와 정확히는 똑같이 있냐 안 똑같냐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설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여기에다가 왜 범위를 잡을까? 왜 여기에다 2를 칠까? 그거를 그냥 고민하시면 안 되고 요 밑에 있는 영어하고 연결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 함수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에다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를 내가 알고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순서가 어떻죠? 다 다르죠.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함수 그러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날짜 2번으로 오세요. 날짜 2로 오시고 거기 보시면 110페이지예요. 페이지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표 1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뭐요? 주말로 요일에 놓아시오, 표시하시오. 그래서 if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if 개수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if 몇 개 쓸 거냐? 지금 여기는 결과값이 두 개예요. 평일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주말. 그러면 결과값이 두 개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두 개에서 1을 빼요. 그러면 if는 몇 개면 구할 수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if를 몇 개 쓸 거냐는 뭘 고민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결과값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 그럼 거기에서 무조건 1을 빼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평일과 주말이니까 내가 필요한 결과는 두 개죠. 그러면 if 몇 개만 쓰면 된다? 하나만. 왜 그러냐면은 if 가지고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if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구조가 조건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참값하고 무슨 값이요? 거짓값. 그래서 여기가 평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주말. 이렇게 하나 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두 개. 그래서 if는 결과값이 몇 개냐? 그게 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보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에다가 는 쳐주세요. 는. 항상 우리 뭘로 시작한다고요?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 치시고 그 다음에 if 치세요. if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뭐요? 평일. 근데 요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구하래요? 위크데이 함수 갖고 구하래요? 위크데이 함수 갖고 구하래요. W, 2까지 치세요. W만 쳐도 떠요. 여기 무슨 함수라고 있죠? 위크데이 함수라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위크데이 함수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얘기 할 건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두 개가 들어가요. 하나는 뭐냐면 요거 내가 필요한 거 필요한 날짜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쉼표 찍고 여기가 키포인트라 그랬어요. 지금 월요일이 몇이라고 되어 있죠? 지문에 보시면 네, 월요일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몇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왜 두 번째 거 선택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월요일이 뭐다? 네, 1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으세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작거나 같다 5 치세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작거나 같다 몇이라고요? 5. 그래서 작거나 같다 5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뭐냐면 앞에 보세요. 그 왜 작거나 같다 5로 하냐면 요렇게 되거든요. 월요일이 1이죠. 화요일이 몇이죠? 2. 그러면 수, 목, 금. 금이 딱 몇이에요? 5예요. 그러면 1부터 5까지는 평일이에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5를 주시면 컴퓨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어디까지요? 금요일까지라고 네,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맞으면 쉼표 찍고 이게 맞으면 무슨 일이라고요? 평일. 그래서 큰 따옴표 평일. 왜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value if tru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값이 true가 참이잖아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이게 아니면 평일이 아니면 뭐라고요? 주말. 그래서 큰 따옴표 주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가로 닫는 건 컴퓨터가 닫아주니까 꼭 뭐 가로 닫는 건 여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일단 if 함수는 결과값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몇 개요? 두 개. 왜 그러냐면 if 함수는 참 거짓을 구별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참일 때 뭐, 거짓일 때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구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weekday를 쓴 이유가 뭐냐면 weekday 함수가 날짜로 갖고 오는 함수예요? 날짜를 숫자로 갖고 오는 함수예요? 날짜를 숫자로 가지고 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weekday 함수 가지고 날짜를 숫자로 갖고 오고요. 왜 작거나 같다 5 했죠? 작거나 같다 5 한 이유는 5까지가 월화수목 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화수목 금을 뭐라 그래요? 평일. 그 다음에 평일이 아닌 걸 뭐라 그러죠? 주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채우기 뭐요? 핸들 했을 때 평일만 나와도 안 되고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5년 8월 17일은 뭐래요? 주말이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취업하셔서 8월 15일 전후로 휴가를 가십시오. 그럼 되겠죠? 왜요? 8월 17일이 보니까 휴가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요즘 분들은 8월달 피해서 여름휴가 갑니다. 저도 요즘에 그 한 2년 전부터는 여름휴가를 8월 이후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8월 달에 가면 뭐가 많이 나가죠?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피크 때니까 그냥 비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추세입니다.
한국으로 가라 그래요? 외국으로 가라 그래요? 외국으로 가라 그러죠. 왜요? 어차피 바가지 쓸 거 어디 가서 쓰라 그래요? 외국 가서 쓰라 그러죠. 그래도 지금 제주도가 난리 됐잖아요. 저는 제주도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안 갈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저 말고 제주도를 못 가시는 분이 저희 집안에 한 분이 더 계셔서 재수씨도 제주도를 못 가요. 왜냐면 제주도에 가면 이모님들이 제주도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인사하러 가야 된다고 가기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놀러 가도 제주도는 안 가기로 암묵적인 협의를 했죠. 재수씨랑 저랑. 그리고 한번 추진했다가 일본 가려고 추진했다가 꺾였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일본 가는 거 사람들 많은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일본 뭐가 많죠? 지진이 많죠. 네. 그것도 고민을 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 와이프 친구가 일본 가려고 후쿠오카였나? 예약했었는데 3번 연락 왔대요. 문자로. 지진 일어나고 있으니까 갈지 말지 고민해보라고. 네.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을 때 다행히도 지진이 없었대요. 근데 가기 전에 2번인가 3번 지진 났다고 그 여행사에서 연락 왔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가려고 그랬다가 지금 또 접었어요, 마음을. 딴 데 가려고 이제 또 돈 다시 모아야죠.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그 다음에 표 2번. 표 2는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년수를 표시하시오. 현재 날짜의 연도는 2월 투데이예요. 뭐라고요? 2월 투데이. 입사일자의 연도는 뭐 갖고 구하면 되죠? 2월로 구하면 됩니다. 아까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힌트 드리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현재 날짜의 연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2월이랑 뭐요? 투데이 갖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날짜의 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사일자의 연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2월 잡고 그다음 여기에다 뭐를 넣으면 돼요? 입사일자. 요걸 잡아서 두 개를 더해요, 빼요? 빼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힌트는 여기까지. 그래서 2월 투데이 하시면은 오늘 날짜의 연도만 갖고 오고 2월에다가 입사일자를 엮으면은 입사일자의 오늘 날짜가 뜹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앞에 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는 2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 쓰라고요? 오늘 날짜 투데이.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몇 년도가 나와요? 2024년. 그러면 거기에서 입사 일자에 뭐만 빼면 되죠? 연도만 빼면 되죠? 그래서 빼기 2월. 일단 힌트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2열로에서 무슨 날짜 구하면 돼요? 입사일자.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근무년수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처럼. 네. 뭔가 이상하게 나오면 항상 여기를 보세요. 여기 뭘로 돼 있죠? 날짜. 이걸 뭘로 바꾸세요? 일반으로. 이거 안 바꾸면은 이상하게 떠요. 요거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기 잠깐 보시겠어요? 112페이지. 답이 안 맞아요. 거기 보면은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몇씩 차이 나죠? 1씩 차이 나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거 답 만들 때 오늘 연도랑 저희가 한 오늘 연도가 달라요, 날짜가. 그래서 여기는 답을 보지 마시고 함수만 보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거기 112페이지 보시면 답에 13으로 떠요, 처음이. 몇으로 떠요? 13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연습할 때 25년으로 맞춰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으로 맞춰놨으니까 25에서 12 빼면 몇이죠? 13이죠. 그래서 투데이 함수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분이 몇 년도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답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이 우리의 오늘하고 이분이 세팅 잡은 오늘하고 어때요? 달라서 그래요. 요분은 몇 년도로 세팅 잡아놨어요? 25년. 근데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거 만드신 분이 25년까지는 날로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연도 바꾸는 것도 일이잖아요. 25년으로, 아직 24년이잖아요. 25년으로 만들어 놓으면 몇 년도까지는 안 건드려도 돼요? 25년도까지는 건드릴 필요 없죠.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25년도 문제가 연습용으로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항상 똑같잖아요. 네. 최대한 안 움직이고 돈 벌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오세요. 3번은 그 오늘부터 시험날까지의 남은 날짜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 나는 날짜를 구하는 거를 데이스 함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는 DA 쳐보세요. 항상 모르겠으면 쳐보세요, 일단. 그래서 DA 치시면 그 다음에 여기 데이스 있죠. 그래서 데이스 하면은 두 날짜 사이에 뭐요? 일수.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무슨 데이트요? 엔드가 무슨 날이죠? 네, 마지막 날. 여기에서 마지막 날은 무슨 일시예요? 시험일시.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는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더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은 해석이 되시면, 조금만 해석되시면, 아, 여기에서 왜 이걸 넣는구나.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일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엔드 데이트가 시험일시입니다. 그래서 2027년 5월 21일부터 해서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은 뭐요? 투데이. 그리고 투데이는 그냥 가로만 닫아주시면 돼요. 투데이는 안에다 뭐 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투데이 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어느 날짜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 날짜.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1114일 남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디데이라고 표현하죠. 네, 며칠 남았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날짜에 맞춰서 며칠 남았는지 우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자친구하고 만난 날로부터 지금 며칠째 만났냐 이거 계산 안 되면 이거 한번 돌려보세요. 네. 왜냐면 그런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우리 며칠이야 그러면 대답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한국 남자 쉽지 않습니다. 한국 여자도 쉽지 않지만 한국 남자들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입실 시간 구해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 4에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 뭐 붙이래요? 시 붙이래요.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시간은 month일까요? hour일까요? hour죠. 그래서 여기 hour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간만 갖고 오세요. 뭐만 갖고 오세요? 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는 hour 치시면, 는 H5 치시면은 여기 시간 구하는 거 나오고 요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13시 10분 중에서 뭐만 갖고 오는 거예요? 13만 갖고 오는 거예요. 뭐만요? 13. 그 다음에 거기 뒤에다가 뭐 붙이래요? 시 붙이래요. 시 붙여보세요. 요게 답니다. 그냥 저거예요. 13시 10분이면 13시까지 입실해라. 15시 10분이면 15시까지 입실해라.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문제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시 붙이는 건 엔드 붙이고 큰 따옴표 뭐예요? 시. 그 다음에 채우기 엔드. 그 다음에 요번에는 주차 요금인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10분당 200원. 모당 200원이요? 10분당 200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이용하여 무슨 요금을 구하래요?
주차 요금을 구하래요. 왜냐면 우리 입차 시간하고 출차 시간으로 해서 요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실제 그 주차 타워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요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잡아서.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게 시간 먼저 구할 거예요. 는 hour 치시고 hour 치시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출차 시간에서 무슨 시간을 빼야 되죠? 입차 시간을 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주차를 몇 시간 했냐, 몇 분 했냐, 요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출차 시간에서 무슨 시간 빼라고요? 입차 시간 빼요. 그래서 H21에서 G21을 뺍니다. 그리고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1시간은 몇 분이니까? 60분이니까. 근데 왜 60분이 필요하냐면은 시간당 얼마예요? 10분에 얼마예요? 10분에 얼마죠. 그래서 시간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뭘로 갖고 있어야 돼요? 분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H 앞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세요. H 앞에다 뭐 여시라고요? 가로.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가로 열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시간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다 곱하기 몇 했죠? 60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분으로 계산을 합니다. 뭘로 계산을 해요? 분. 그러면은 정확하게 몇 분인지 나오겠죠.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10을 나눠요. 그리고 2,000원을 곱해요. 2,000원이 아니고 200원.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설명은 드릴 겁니다. 요건 이해되죠. 시간에다가 몇 분 곱했어요? 60분 곱했어요. 왜냐면 1시간은 몇 분이니까 60분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을 더해요. 여기까지는 거의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10을 나누느냐? 10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10분당 얼마니까? 200원이니까 그냥 200원을 곱해버리면 2,000원 받는 거예요. 10분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분 구한 거에서 10분당 얼마가 돼야 돼요? 200원. 그래서 10으로 나누고 얼마 곱해요? 200원을 곱하셔야 돼요.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실제 시험대에서 만약에 구하게 되면 200원은 대부분 이해하는데 이 10 나누는 게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1분에 200원이에요? 10분에 200원이에요? 10분에 200원이죠? 그래서 10으로 뭐 해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곱하기 200 말고 얼마를 해도 되죠? 20원을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10분에 200원이면 1분당 얼마예요? 20원이에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그 내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으로 나누고 얼마로 곱해주세요? 200원. 그래서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요 앞에다가 가로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놈의 사칙연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가로 안 치시면은 사칙연산 때문에 이 안에 계산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구할 거 하면 더하기. 이제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구해야 되죠? 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미닛, MI. 더하기 하시고 MI 치시고요. 그래서 미니 더블 클릭하시고 요거는 그냥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뭐만 하면 돼요? 빼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둘이서 빼면은
몇 분인지 나오잖아요.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가로를 한번 더 닫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기 10 곱하기 몇이요? 200. 일단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다 했으면 일단 엔터 먼저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 나오면 뭐 하세요? 채우기 핸들까지. 그리고 에러 뜨면은 말씀해 주시고. 네. 아, 여기 제일 처음에 바로 맞았어요. 또 쳐보세요. 못 들어요. 그거 보시면, 잠시만요. 하다 보면 또 이상하게 뜯겨요.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앞에 보세요. 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건 이해되죠. 시간을 구할 때, 요 출차 시간에서 무슨 시간 빼요? 2차 시간 빼요. 근데 왜 60을 곱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계산할 때 시간당 얼마예요? 분당 얼마예요? 분당이니까 60을 해주셔야 시간이 뭐가 되죠? 분이 되죠. 그 다음에 분에서 서로 두 개 빼면은 몇 분인지가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은 안 나오겠죠. 왜냐면, 10시 반에서 11시 반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그냥 1시간. 근데 10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몇 분당이라고요? 10분당. 10으로 나누고 200을 곱하는데 여기 앞뒤에다가 가로를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 분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야 되죠? 10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좀 산수하고도 좀 친하신 분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숫자 계산하는 것들은 학교 다닐 때 산수하고 좀 친하셨던 분들이 좀 더 잘하기는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좀 덜 친했어. 그러면은 조금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여기 이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논리하고 하면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고 논리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의 내일이면은 함수 마무리 될 겁니다. 근데 좀 빨리빨리 나가는 이유는 어차피 이렇게 연습해도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다시 뭐예요? 리셋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수업할 때는 왜 그러지 그랬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돼버려서 그래서 리셋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 아니고 기출문제, 그 위험 기출문제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조금씩 그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